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30대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면서 2030 세대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 대표 청년 정치인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1982년생 만으로 39살. 네. 자, 2003년에 열린 우리당 전당대회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참석을 했다가 그 연설을 듣고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권에 이제 뛰어드신 거예요. 네. 그럼 뭐 기간으로 보면 꽤 오랜 기간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켜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22살이었는데요. 당에 가입하고 그 내용 안에서 대학생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청년들의 공간을 이 당내에다가 당원 당규의 이런 정식적인 조직을 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 안에 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들의 지지층들이 어떻게 보면 상수였는데 이제는 지금 또 등을 들렸다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과제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동학 최고위원 칭찬을 했습니다만 SNS에 자기 화두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등장함으로 해서 벌어지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어떤 뭐 대항마로 키우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본인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SNS 글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위적으로 대항마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항마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의 서사가 있고 그걸 뚫고 올라와서 스스로 그걸 쟁취해낸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지금 저희에게 부여된 과제도 그런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대 교체라고 할 때 단순히 물러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게임에서 이겨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내용이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그 칭찬을 좀 해주신 점은 제가 감사하게 받고 전 그동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이라든가 미래 시대에 지금 변화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아젠다를 붙잡고 이제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조직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평상시 아무리 이 주장을 해도 쉽게 안 바뀌는 게 좀 네. 조직의 생리이기도 한데 어떤 바람이 불 때 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사실은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오늘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대선 기획단장에 이동학 최고위원이 제안을 받았는데 네. 본인이 현재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일단 이거 사실 맞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아니고요. 아, 제안 받지 않았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건 대표님의 권한이시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기획 단장을 맡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당의 지도부로서 이 우리 당이 지금 이제 대선까지 혹은 그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시 돌리고 우리가 신뢰를 좀 얻어가는 이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있다면 할 텐데 대선 기획단장이 저의 옷에 맞는 것인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제일 큰 이벤트가 대선이에요. 네. 그 대선에 지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청년이고요. 네. 그럼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진 않으세요? 네, 뭐 그런 요구들이 있거나 혹은 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오퍼가 온다면 그걸 피할 생각은 없다라는 고민을 당연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전에 뭐 그게 꼭 민주당 얘기는 아닙니다만 특히 정치권에서 청년을 약간 소모품으로 쏘는 그런 좀 네.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자기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갖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꾸준히 당에서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아젠다 자체는 그건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젊고 어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활력 있고 역동성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이 있지만 실제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래서 그것들이 일종의 기성세대 정치인들과 붙었을 때 시민들께 매력적으로 비춰줘야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젠다들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논쟁의 장에서 공론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승부하는 것이 청년 정치라고 보죠. 네. 자,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뒤에 이동학 최고위원은 제가 공감하는 멋진 행보를 보이셨던 분이다. 송영길 대표가 훌륭한 인선을 하셨네요라는 말을 했고요.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학 최고위원은 당대표 꼭 되시길 바란다라고 좀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선출, 민주당에는 그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상당히 큰 자극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응원하기도 했고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인 어떤 혁신이라든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실제 그것에 있어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부적 동력과 외부적 동력이 함께 있어야만 그러한 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하면서도 그러한 좀 지렛대를 좀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2012년도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해 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의되지 않는 측면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쓴소리를 하거나 당을 좀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당선이 되면서 저는 지금의 현재의 어떤 보수 세력이 그동안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보면 이념 진보와 이념 보수가 지금 붙으면서 민생과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싸움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건강한 보수로 견인해 오면서 민주당 역시도 그러한 자극을 받고 건강한 보수로 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계기들을 맞는다면 국민들에게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정치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자, 이준석 대표가 그럼 꺼내든 화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공감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뚫고서 당 대표까지 올라온 것이 누가 도와줘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또 남은 과제는 또 본인이 외쳐왔던 것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그걸 또 쟁취를 해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장 토론 배틀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격시험 거부하면은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또 그 얘기 또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후보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관련해서 보면 이동학 최고가 오늘 이 얘기를 했다고 조금 전에 보니까 뉴스가 떴더라고요. 배심원단을 통해서 공천 검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 말 뜻은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네. 이준석 대표의 방향 자체는 지금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종의 지금 지방의회 자체가 어떻게 공천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역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복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 물론 세력이 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것이 지역위원장에 도움이 되냐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일꾼들이 지역의 일꾼들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좀 먼저 판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이준석 대표나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방법론은 좀 다르지만 정치인의 자질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공천 과정에서 당연히 테스트 보는 것들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동안은 어떻게 공천돼 왔는가 이런 시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분야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볼 때 어떻게 지역의 일꾼이 저런 사람들이 뽑혔지? 라고 하는 이게 평가 좀 절하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수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과제로 안고 더욱더 주민들께 좀 다가가는 그런 정치들을 하려면 과정에서의 그런 단계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함으로 해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의 포지션이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역으로 민주당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하고 지금 나이 차가 22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 대표끼리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국민들이 볼 때마다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부담되진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표님께서는 제가 볼 때 부담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떤 한 특정 세대가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테이블에서 함께 마주 앉아서 어떤 결론을 도달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세대 간의 공존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요. 당 대표를 30대로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30대 중심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대 간의 통합과 화합 이런 공존의 테이블들을 통해서 결정들을 견인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결정들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매력적이고 누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냐, 누가 더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좀 판단이 결국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보면 2030 세대 50~60%가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는데 이전에 재보선에서는 34에서 38%만 지지를 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네. 자, MZ세대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당장 대선 전에 데리고 와야 돼요. 사실 기간이 긴 게 아닌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과연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시 가져올 수가 있을까?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그간의 아주 상수의 지지층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사실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느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여전히 민주당의 이제 강력한 지지층이었고 그것이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극명하게 이 뒤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자극을 좀 느끼게 된 건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는가? 상수로 여겼고 그냥 이것들을 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일방적인 이 방식, 통보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반성하게 되고요. 지금 앞으로는 사실 접점을 좀 더 늘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끝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또 얘기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아무런 피드백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당 혹은 무능한 정당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또 유야무야 돼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좀 자성을 통해서 좀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될 때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최고는 본인의 힘으로 뚫고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었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네. 오히려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좀 목소리가 잦아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건 당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초선 의원들도 좀 용기를 가지고 뚫고 나가라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이제 초선 의원들을 자주 만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초선 의원들이 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든 외부적으로 공개해서 토론을 하든 그 공론장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넓혀내지 못하면 확장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 확장에 이 과제를 жил머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층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유권자층으로든 혹은 야당 대표가 청년층이 됐다고 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대가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공론장을 일단 넓혀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 공론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아젠다를 지금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제하고 그것들에 밀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토론해 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론의 장을 더 넓혀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 가운데에 네. 최고위원이 같이 힘을 북돋아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도 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어떤 세대 교체든 변화의 바람이든 그게 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고요. 내일은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연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